캡컷에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캡컷 어플을 설치해서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양한 편집 기능들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PC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는 이 3가지 방법, 그 중에서도 프리미어처럼 내가 다양한 편집들을 활용을 해서 전문가처럼 나만의 멋진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캡컷 PC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과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간단한 기능들, 그리고 최신 기능들을 업데이트가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캡컷 PC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캡컷 PC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환경 설정과 내가 최신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주실 것은 캡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내가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 캡컷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캡컷을 검색하면 맨 위에 캡컷 홈페이지 링크가 있거든요. 이것을 선택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오니 2가지 편집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동영상 편집에서 웹사이트 자체에서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윈도우용 다운로드는 내 PC에 캡컷 PC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간단한 편집들을 많이 활용한다 그렇다면 온라인 동영상 편집을 활용해도 좋고, 내가 편집을 어느 정도 많이 하는 편이다 라고 한다면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통해 편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해 주세요. 캡컷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우리는 사인인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요.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좋은 점은 내가 캡컷 아이디가 계정이 생성이 되거든요. 이 계정에 로그인을 진행하면 내가 노트북에서 편집을 하던 것을 PC에서도 연동해서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하나의 계정만 똑같다면 재편집을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주 캡컷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원 가입을 통해 아이디 계정을 생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는 사인인을 해볼게요. 사인인을 누르니 틱톡으로 할 것인지 페이스북 또는 QR코드 또는 구글에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글 계정을 연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구글 계정으로 연동이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세팅 부분 보이시죠? 벌집 모양의 세팅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면 위에 세팅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눌러볼게요. 세팅에 들어오니 프로젝트와 수정, 그리고 퍼포먼스 또는 랭귀지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세팅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에 있는 한국어를 선택을 하고 세이브,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글로 바뀌었고요. 여기에서 다시 설정에 들어가 보면, 자, 프로젝트를 어느 공간에 저장을 할 것인지 그 폴더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다운 부분도 어느 폴더에 저장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저장 공간의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환경 설정해 줄 부분은 바로 편집 공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이미지 기간을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기간은 내가 캡컷으로 사진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사진 파일을 모두가 다 3초의 길이만큼 나타나게 할 건지 5초 또는 10초, 내가 원하는 사진의 길이를 동등하게 균일하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편집 공간에서 이미지 기간입니다. 저는 짧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길이를 2초 간격으로만 설정을 해놓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좀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설정할 부분은 바로 프로젝트에서 어느 공간에 저장을 할 것인지,
편집 공간에서 이미지의 시간 길이를 몇 초로 동일하게 나타낼 것인지, 그리고 언어 부분에서는 한국어로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편집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인데요. 설정 부분에 들어가면 버전이라고 보여지게 되거든요. 현재 내가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전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설정의 버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캡컷 PC 프로그램이 워낙에 업데이트가 자주 활용이 되다 보니 이 버전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업데이트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그 업데이트를 눌러서 최신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캡컷의 프로그램을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바로 레이아웃이 설정이 되었는지 그 전체적인 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캡컷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에는 내가 로그인을 했을 때 나의 캡컷 계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홈이라는 공간은 내가 편집을 했었던 전체의 프로젝트를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거는 캡컷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다양한 템플릿을 내가 활용할 수 있고요. 공유 기록이라는 것은 내가 계정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캡컷 PC에서 편집하는 것을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연동을 해서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했다. 그렇다면 공유 기록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라고 있네요. 이 공간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공간을 선택하면 내가 로그인한 계정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공간은 바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들을 PC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캡컷 프로그램에 가져왔을 때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브랜드 자산을 가져오는 방법과 또는 새롭게 캡컷에서 브랜드 키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홈에 들어가면 새 프로젝트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새 프로젝트는 지금부터 나는 영상 편집을 할 거야 라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새 프로젝트를 선택할게요. 새 프로젝트에 들어오니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이 되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레이아웃이 있죠. 바로 도구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 부분을 알아보는 공간인데요. 지금부터 도구 패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디어 패널이라는 공간은 내가 편집하고 싶은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가져오는 공간을 미디어 파일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캡컷에서 제공이 되는 오디오를, 즉 음악을 넣을 때 어떤 음악을 넣을 것인지 캡컷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료로 다운로드한 음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오디오 공간입니다. 텍스트 공간은 내가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글자로 추가를 해서 넣어놓는 공간인데요. 이 텍스트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편집 효과를 활용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텍스트를 만들어서 텍스트를 꾸며볼 수 있는 디자인 공간도 바로 이 텍스트 공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공간은 캡컷에서 제공이 되는 다양한 스티커들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 공간에서 살펴보면 되고요. 편집 효과라는 부분은 동영상 효과와 신체 효과가 있는데요. 동영상 효과에서는 말 그대로 동영상에 어떤 효과를 주고 싶은지 그 3D 같은 편집 공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신체 효과를 보면 신체의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화려한 편집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이라는 공간은 클립과 클립, 즉 영상과 영상 사이를 내가 어떤 효과를 주고 싶은지 그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공간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전환 기능을 사용하면 좋고요. 필터라는 것은 내가 촬영한 원본의 사진을 다른 색감으로 꾸며주고 싶을 때 필터 공간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조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수동으로 색감의 포인트를 각각 다르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직접 이 조정 부분에서 할 수가 있고요. 템플릿은 앞에 홈에서 보았었던 것처럼 캡컷에서 제공이 되는 다양한 짧은 템플릿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기능들이 도구 패널에 해당이 되고요. 플레이어라는 공간은 내가 미디어를 가지고 왔을 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부 정보는 내가 파일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파일에 어떤 편집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더 자세하게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세부 정보입니다. 그럼 아랫부분에 여기로 자료를 드래그하여 만들기 시작이라는 공간이 있죠? 이것은 바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미디어 파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해볼게요. 미디어를 선택을 하면 로컬이 있어요. 그 아래에 가져오기라고 보여지나요? 가져오기 선택할게요. 내가 미디어에 가져온 파일을 아래로 마우스를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타임라인에 드래그를 하니 아까와는 달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는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편집 기능을 넣을 것인지 도구 패널을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내가 촬영한 원본 파일의 비디오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볼게요. 내가 촬영한 영상을 미리 보기로 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오른쪽에는 파일을 가지고 왔더니 보이지 않았던 동영상의 기본, 오려내기, 마스크, 보정 또는 오디오의 기본과 음성을 바꿀 수 있는 또는 영상의 속도를 나타내거나 영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움직임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색감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타임라인에 파일이 있을 때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타임라인 공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왼쪽 상단에서 있었던 미디어나 오디오, 텍스트, 스티커, 편집 효과 이런 다양한 도구 패널들을 이 공간에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즉 내가 필요한 영상을 잘라서 컷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오디오를 이 공간에 넣을 수도 있고 또는 텍스트나 스티커 다양한 도구들을 이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보이지 않았던 이 하얀색 선 보여지나요? 바로 재생 헤드라고 하는데요. 영상의 시작점과 끝 또는 텍스트의 시작점과 끝 또는 오디오의 시작점과 끝 내가 현재 기준선을 이 하얀 선의 재생 헤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 선의 재생 헤드가 앞에 있으면 영상의 현재 기준점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재생 헤드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나는 여기부터 영상을 자르기를 할 것인지 또는 텍스트를 가지고 오는 시작점으로 둘 것인지 또는 오디오의 시작점이 이 하얀색 선부터 진행을 할 것인지 바로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선을 재생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타임라인 위에 있는 아이콘 패널 부분인데요. 이 아이콘 패널은 내가 영상을 쉽게 수월하게 편집하기 위해 단축키를 활용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 화면 아이콘 패널에 보여지게 됩니다. 즉 내가 키보드에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콘 패널을 통해서 내가 분할을 하거나 또는 왼쪽과 오른쪽을 삭제를 하거나 또는 이전 단계로 돌리거나 또는 타임라인 영상을 선택을 했을 때 보이지 않았었던 삭제 모드나 프리즈 모드 움직이는 영상을 사진 컷으로 정지 화면을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역방향, 즉 방향을 거꾸로 편집을 할 때 또는 미러링해서 반전 효과를 나타나거나 화면을 회전하거나 또는 중요한 부분을 자르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타임라인 위에 있는 화면 아이콘 패널에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내가 녹음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거나 또는 클립과 클립에 필요한 영역들의 아이콘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의 패널을
작게 보이게 할 것인지 또는 옆으로 이동해서 확대를 해서 보이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화면 아이콘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의 가장 기본적인 편집 기능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에 꼭 필요한 3가지를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제일 먼저 해줄 것은 내가 편집할 영상 파일이나 사진 파일을 불러오기를 하시는 겁니다. 캡컷 PC 프로그램을 열어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은 바로 미디어에 들어가서 로컬에 들어가면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기 표시 가져오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내 PC에 있는 파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 볼게요. 그럼 도구 패널로 내가 가지고 온 파일이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 패널 공간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구 패널에 있는 파일 하나를 쭉 마우스로 이렇게 타임라인에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럼 플레이어 공간, 즉 미리 보기 공간도 생성이 되었고요. 타임라인에 파일이 선택이 되니 오른쪽에 상세 정보에서도 다양한 편집 기능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내가 이 영상을 제작한 후에 어디에 업로드를 할 것인지 그것을 꼭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릴 때 롱폼, 즉 긴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가로 사이즈의 화면 비율이 설정이 돼야 되고요. 또는 나는 유튜브에 쇼츠를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분 이내에 세로 영상으로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로 사이즈의 화면 비율이 설정이 돼야 돼요. 또는 인스타그램에 릴스로 영상을 제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1:1 정사각형의 화면 비율이 필요하거든요. 즉 내가 영상을 어디에 업로드를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화면 비율을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화면 비율은 미리 보기, 즉 플레이어 공간에 들어가면 비율이라고 보여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마우스로 선택할게요. 그러면 원본 사용자 지정 아래에 다양한 화면 비율이 보여지는데요. 가로 영상의 화면은 16:9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파일이 세로 촬영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16:9에 맞추어서 이 화면도 크기를 조정을 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가로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9:16의 화면 비율인데요. 자, 세로 화면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 쇼츠 같은 영상을 제작할 때는 이 세로 영상으로 화면 비율을 맞춰줘야 되겠죠? 다시 비율 부분을 선택하면 마지막에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올릴 때 화면 비율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SNS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를 할 것인지 그 화면 비율은 플레이어 밑에 있는 이 화면 비율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어떤 화면 비율을 설정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저는 쇼츠 영상을 제작할 거기 때문에 세로 화면에 9:16을 선택을 할게요. 자, 화면 비율까지 설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것은 영상에 불필요한 영상을 없애는 화면 컷 편집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플레이어의 삼각형 모양의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내가 불필요한 영상의 시작점이 이 부분부터다 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재생 헤드, 즉 영상이나 텍스트나 오디오나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구간을 설정해주는 이 재생 헤드 위치를 시작점으로 놓고 분할을 통해서 클립을 나누어 놔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화면 아이콘 패널에 보여지게 되거든요. 자, 이 화면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분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B 보이시나요? 그거를 누르면 화면을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저는 화면 아이콘의 분할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파일이 하나, 2개로 나누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재생 버튼을 눌러
나의 불필요한 영상의 끝 지점에 재생헤드를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영상의 끝 지점에 재생헤드가 위치하고요. 마찬가지로 분할을 눌러서 파일을 하나, 둘, 세 개로 나뉘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가운데에 있는 영상은 불필요한 영상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클립을 선택을 하고 위에 아이콘에서 삭제, 휴지통 모양 보이시죠? 삭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상이 필요한 영상 하나, 두 개만 남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부분에서도 내가 불필요한 영상이다 라고 한다면 화면의 분할을 통해서 시작점과 끝 지점을 지정한 후에 불필요한 영상을 삭제 기능을 통해 쓰레기통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도 있으실 거예요. 바로 하나의 파일을 처음에 미디어 가져오기를 했을 때 편집을 하다 보니 또 필요한 파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미디어 로컬에 가서 더하기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더하기.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하나를 또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중 클립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다중 클립을 가져오는 방법은 내가 파일 하나를 선택하고 컨트롤 눌러서 또 하나 내가 원하는 만큼 파일을 선택을 한 후에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가져온 파일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 세 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꾹 눌러서 지정된 3개의 파일을 동시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재생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불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럼 일시정지를 하고 왼쪽에 있는 파일을 없애고 오른쪽부터 시작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재생헤드 위치 정확하게 지정한 후에 분할을 눌러서 왼쪽의 파일을 삭제. 그럼 뒤에 있는 파일이 시작점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재생헤드로 마우스를 이동을 하면서 사람 얼굴이 나오기 전까지 뒤에 있는 파일은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재생헤드 위치 선택하고 분할, 그리고 뒤에 있는 파일 삭제. 그럼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비디오만 남겨져 있겠죠. 앞에 있는 파일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헤드 놓고 분할, 앞에 있는 파일 선택하고 삭제. 뒤에 있는 파일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영역 시작점에 재생헤드 놓고 분할, 앞에 있는 파일은 삭제. 그리고 쭉 보다가 뒤에 있는 부분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분할을 통해서 뒤에 있는 파일 선택하고 삭제. 그럼 내가 필요한 영상만 남겨놓는 화면 컷 편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상의 크기 변화를 줄 때는 플레이어에 있는 공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화면의 크기를 작게 할 수도 있고 화면의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크기로 쉽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한 화면 크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동영상의 기본에 들어가면 위치 및 크기 부분이 바로 디테일한 영상의 크기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위치 및 크기에 보면 확대라고 되어 있죠. 10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왼쪽으로 크기를 작게 하면 화면이 축소가 되고 오른쪽으로 숫자를 키워주면 확대가 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균일한 크기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위에 있는 위치 및 크기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위치 및 크기 부분을 축소를 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 영역의 크기, 즉 파일의 크기 자체가 위아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축소되거나 확대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나는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가로 부분의 사이즈만 늘리고 싶어. 또는 나는 가로는 그대로 두고 옆에 있는 세로 사이즈만 늘리고 싶어 라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균일한 크기 조정인데요. 이것을 꺼주세요. 그러면
위치 및 크기 부분에 너비 크기 조정하고 높이 크기 조정이 나타났어요. 자, 너비 크기를 오른쪽으로 키워볼게요. 보이시나요? 가로의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세로의 영역이 옆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숫자를 작게 하면 가로의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세로의 위치만 변화를 줄 때 너비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엔 반대로 높이 크기 조정은 세로의 영역은 그대로 위치를 지정하고 있지만 위와 아래에 높이만 달라진다는 영역이에요. 자, 크기를 확대해 볼게요. 가로의 위치는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세로의 높이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어느 특정 영역의 높이나 너비만을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균이랑 위치 크기 조정을 해제를 해주고 위에 있는 위치 및 크기 부분에서 크기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균이랑 크기 조정 부분의 위치하고 회전은 무엇일까요? 위치는 바로 내가 가로로 이동을 하고 위로 이동을 하고 그것을 디테일한 각도의 위치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쉽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로 내가 조정을 해서 위든 아래든 옆으로 오든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다. 나는 여러 가지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영상의 크기나 위치를 균일하게 맞춰줘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바로 이 균일한 크기 조정에서 위치하고 회전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위치 부분을 예를 들어서 50으로 했어요. 높이 부분에서는 130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숫자를 입력을 하면 화면에 변화가 진행이 되었죠. 그러면 회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각도 회전인데요.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아랫부분에 동그라미 회전 영역이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화면의 위치를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변화되는 것이 이 공간도 똑같이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화면의 각도를 틀어서 원하는 위치로 갈수록 회전과 위치 부분의 영역이 숫자가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건 뭘까요? 바로 화면의 정렬인데요. 왼쪽으로 놨을 때는 영역의 끝에 화면 영역의 왼쪽에 붙게 하고요. 가운데로 두거나 오른쪽으로 정렬을 할 때 또는 위쪽에 맞추고요. 가운데에 맞추고요. 아랫부분에 이 영역의 모서리가 되는 지점에서 화면을 정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균일한 크기 조정과 화면의 정렬 부분은 하나의 화면이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 않지만 내가 다중 클립을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주고자 할 때 그 사이즈를 일일이 마우스로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크기를 하나의 크기로 동일한 크기와 위치를 지정을 할 때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파일의 크기를 50으로 하고요. 저는 맨 왼쪽에 위쪽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을 가지고 왔을 때는요. 이 파일 또한 제가 사이즈를 50으로 맞추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을 이 오른쪽에다 두고 싶어요. 자, 그럼 파일을 여기 있는 뒤에다가 놓지 않고 파일 위에 포개어져서 또 다른 파일을 가져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일이 안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파일이 크기가 10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일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파일을 50으로 맞추고 이번에는 자, 정렬 부분을 오른쪽으로 맞추고요. 위에 있는 부분에 맞출게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 사이즈에 맞춰서 자, 영역이 바뀌죠. 그럼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 대고 또 크기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균이랑 크기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53%인데 50으로 아까 똑같이 맞춰주고 모서리 부분의 위쪽과 오른쪽을 맞춰주세요. 그러면 두 개의 파일의 크기가
똑같이 균일하게 맞춰지는 것을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파일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파일도 마찬가지로 50으로 두고요. 이번에는 화면의 가운데를 두고 아랫부분에 맞춰 볼게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도 동일하게 사이즈가 나올 수 있겠죠. 왜요? 내가 이 오른쪽에서 균일한 크기 조정을 클립을 3개의 클립을 동시에 같은 사이즈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틀어지지 않고 통일성 있게 화면에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화면의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를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파일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상세 보기에서 속도라고 보여지나요? 이 속도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일반과 곡선이 있는데요. 일반 속도는 영상의 속도를 똑같은 배속으로 속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에서 자 이렇게 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동일한 배속으로 진행이 되죠. 물론 내가 속도를 높일수록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의 길이는 줄어들겠죠. 일반에서 원래 재생 속도는 자, 이런 속도를 저는 2배속으로 늘려볼게요. 그러면 영상의 길이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배속을 했을 때 속도 변화를 볼게요. 어디를 탐험하는 듯한 정말 빠르게 시선이 이동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속도 숫자를 낮추어서 속도를 한다면 그만큼 속도 변화가 느리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속도를 늦춰주니 시간의 길이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 속도를 볼게요. 속도를 느리게 하니 호기심을 갖고 무엇이 있나 궁금한 듯 이 영상을 살펴보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도 변화가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곡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곡선을 살펴보니 사용자 지정부터 다양한 속도 변화의 유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은 내가 직접 수동으로 모든 걸 다 속도의 변화를 하나부터 10까지 만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나는 이게 좀 어렵다 라고 하는 분들은 몽타주부터 플래시 아웃은 캡컷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속도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몽타주를 한번 볼게요. 몽타주를 선택을 하니 이미 속도 변화에 자, 여기에 있는 이 선들과 함께 가운데 중간중간 있는 것이 비트라는 공간인데요. 자, 그럼 몽타주는 어떤 속도의 변화의 템플릿인지 한번 볼게요. 네, 속도의 변화가 있는 것을 크게 눈에 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공간이 비트라는 공간이지만 속도가 높아질 때는 이 곡선의 선이 위로 향할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고, 대신 속도가 이렇게 하얀 곡선으로 내리는 것은 속도가 느리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몽타주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나는 이것을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비트의 구간도 내가 속도의 구간을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의 구간에 따라서 또는 높이에 따라서 영상이 재생되는 속도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원하는 대로 나는 이 구간을 빠르게 하고 싶다 또는 느리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비트의 공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한번 내가 바꾼 몽타주의 템플릿은 어떤 속도를 나타낼까요? 이렇게 수정한 몽타주의 템플릿에 따라서 속도 변화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는 더, 여기에 있는 비트의 공간을 제가 더하기를 누르면 또 추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공간에
자, 재생 헤드 위치를 놓고요. 여기에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없었던 비트 공간이 하나가 더 생겼죠. 나는 조금 더 촘촘하게 속도의 변화를 다양하게 주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템플릿에 있는 다양한 비트 공간보다도 내가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원하는 구간을 더 디테일하게 속도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에 따라서 다양한 속도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나는 처음부터 내가 직접 속도 변화 주는 것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 주세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속도에 아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내가 촬영한 속도가 보여지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여지게 되죠. 이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속도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더하기를 눌러서 자, 처음에는 빠르게 속도 변화를 살짝 주고요. 아랫부분에서는 느리게 속도를 자, 천천히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원하는 속도로 빠르게 지정을 하고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느리게 그리고 이곳에서 또 추가.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넣는 텍스트 추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텍스트 추가를 할 때도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부터 내가 텍스트를 넣을 것인지 그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 재생 헤드가 텍스트의 시작점과 끝지점의 위치를 지정을 해줄 텐데요. 자, 저는 처음부터 텍스트를 넣고 싶어요. 자, 텍스트를 넣는 방법은 위에 도구 패널에서 텍스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텍스트 추가, 편집 효과, 텍스트 템플릿, 자동 캡션, 로컬 자막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텍스트를 넣을 때는 텍스트 추가에 기본 텍스트를 자, 아래로 쭉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럼 오른쪽 공간에 내가 텍스트를 수정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마우스를 기본 텍스트를 삭제를 해주고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메시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 다음은 텍스트의 위치를 어느 공간에 둘 것인지를 영역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미리 보기 있는 텍스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자, 쭉 내가 놓고 싶은 텍스트의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중간에 텍스트를 이렇게 위치 지정을 하고요. 마우스를 모서리에 갖다 대면 이렇게 텍스트의 크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크게 또는 텍스트를 작게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텍스트의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아래로 조금 가져올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텍스트를 디자인하는 시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상세 보기에가니 글꼴도 있고요. 글꼴 크기, 스타일, 그 아래에 다양한 텍스트를 꾸며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럼 글꼴 부분에 들어가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을 선택하면 모두와 상업적이 되어 있습니다. 캡컷에서 제공되는 폰트와 무료 다운로드한 폰트가 모두 보여지는 공간이고요. 상업적이라고 하는 공간은 캡컷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폰트를 내가 직접 마우스로 원하는 폰트를 선택을 하면 자, 옆에 있는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폰트가 다르게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미리 보기 플레이 공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명조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글꼴 크기는 플레이어 공간에서 마우스로 글자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글꼴 크기 부분에서 내가 숫자를 키우면서 확대를 하거나 숫자를 작게 하면서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글꼴의 크기를 이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스타일 공간에서는 진하게 글자를 꾸밀 건지 아니면 밑줄을 거나 기울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꾸며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영문 같은 경우는 대문자, 소문자 또는 대문자, 소문자가 같이 반복이 되어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고요. 우리는 한글이니까 대소문자 영역은 포함이 되지 않겠죠. 색상이 아주 중요해요. 화살표 부분을 누르면 이 텍스트의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아래 컬러 피컬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표적인 색상을 선택한 후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텍스트의 색감을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의 색상을 선택한 뒤에 문자 간격은 글자 사이에 어느 정도 여백을 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 간격을 이렇게 숫자를 키울수록 간격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두 줄로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다. 그렇다면 두 줄 간의 공간에 여백을 둘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 설정 스타일은 위에 있는 텍스트를 내가 직접 꾸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 사전 설정 스타일의 확장 부분을 눌러서 텍스트의 스타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들면 선택을 해도 되지만 내가 직접 꾸며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없음을 눌러주셔서 위에 있는 공간에서 꾸며줄 수도 있고요. 아래에 있는 공간으로 내려오면 텍스트의 위치도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고요. 균이랑 크기 조정 부분에서 내가 텍스트 하나하나를 다시 재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그림자, 곡선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켜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불투명도에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혼합에 체크를 하고 불투명도를 내가 왼쪽으로 해서 흐릿하게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선명하게 숫자를 키워서 보여줄 것인지 또는 획 부분에서는 글자의 윤곽선 부분에 내가 꾸며주고 싶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색상 부분에서도 다양한 윤곽선의 테두리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두께 부분도 두껍게 할 것인지 얇게 할 것인지 이 텍스트의 획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부분 아까 위에서 스타일에서 본 것처럼 내가 직접 배경을 꾸며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배경의 색상도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지 않으면 끄기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로우를 통해서 조금 더 윤곽선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색상, 채도,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나타나게 해줄 것인지 그 영역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와 곡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에 그림자를 넣어서 내가 조금 더 선명한 텍스트에 집중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림자 부분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림자의 불투명도의 강도를 넣어서 텍스트를 조금 더 강하게 보여줄 것인지 흐림의 농도 부분에 있어서도 왼쪽으로 갈수록 흐림의 농도가 약하니 조금 더 선명하게 글자가 보여지죠. 이렇게 그림자 부분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림자도 넣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텍스트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시각적인 효과를 텍스트 디자인을 이 오른쪽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텍스트의 길이를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것인지 그 텍스트 길이 조정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타임라인에 있는 텍스트 공간에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미디어 공간은 여기에 보면 미디어 파일이 보여지죠. 하지만 텍스트를 보면 T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타임라인에 삽입이 된 텍스트에 추가된 것을 여기 타임라인에서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텍스트의 시작점을 재생헤드 위치에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텍스트의 길이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클립을 선택을 하면 테두리가 하얗게 보여지죠? 이때 마우스를 텍스트 끝나는 지점에 갖다 대면 검은색으로 변한 거 보이시죠? 이때 마우스를 쭉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의 길이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텍스트 길이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드래그를 해서 중간 정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똑같은 텍스트를 넣어서 내용만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재생 헤드를 쭉 이동을 해서 이 다음 공간에서는 다른 텍스트를 넣을 때는 클립을 분할을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재생 헤드 위치를 놓고 위에 있는 분할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텍스트도 하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뒤에 있는 텍스트 부분에 클립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서 내가 텍스트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도 분할을 할 때는 재생 헤드 위치를 지정을 한 후에 텍스트의 시작점과 끝 지점에 재생 헤드를 놓고 여기에서 분할 기능을 통해 같은 패턴의 텍스트 디자인을 내용만 변경할 때 사용하시면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텍스트도 이동을 하고 싶어요. 즉, 내가 처음부터 텍스트를 입력을 했지만 나는 두 번째 있는 클립 말고 뒤에 있는 클립에서 텍스트를 나오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이미 만들어진 텍스트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도 텍스트를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의 길이 조정과 이동하는 것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변화를 준다면 텍스트도 움직이게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어디에서요? 애니메이션 공간에서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면 in, out,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효과예요. in이라는 공간은 텍스트가 시작할 때 움직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예를 들어 미끄러지듯이 자, 보셨죠? 텍스트 클립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 앞에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뒤에 선택된 클립에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넣을 때도 꼭 클립을 선택을 먼저 한 후에 애니메이션도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인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넣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다양한 애니메이션의 등장 효과를 인이라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데 아래에 보니 0.5초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가 시작하는 효과를 얼마 정도로 둘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쭉 숫자를 키울수록 텍스트가 느리게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를 좀 더 빠르게 등장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숫자를 적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웃 부분에서도 내가 텍스트를 어떻게 사라지게 할 것인지 그 사라지게 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의 효과도 길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부분은 텍스트를 처음과 끝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짧은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시각적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적인 공간에서 텍스트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에서도 이 텍스트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속도 조정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텍스트의 반복 기능은 계속 텍스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텍스트마다 주게 되면 산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포인트가 되는 텍스트를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보여주고자 할 때 이 반복 기능을 사용하면 좋고요. 평소에는 in과 out 부분을 텍스트의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편집 효과에 들어가 볼게요. 편집 효과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텍스트 템플릿을 활용한 편집 효과인 트렌딩이 있고요. 기본, 그리고 분홍, 파랑, 컬러, 빨강, 반짝반짝, 초록, 노랑 이렇게 색깔에 따라 분류를 해서 텍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트렌딩으로 가보고요. 그럼 내가 어떤 시점에서 텍스트를 넣을 것인지 영상을 재생을 해보고 텍스트의 시작점에 재생 헤드를 위치해 볼게요. 영상 재생. 캡컷에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방법은 세 가지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 텍스트 편집 효과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 텍스트 편집 효과를 재생 헤드 위치에 지정을 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본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텍스트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은 색상과 그림자와 윤곽선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텍스트를 수정만 하면 되는 편리한 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어느 공간에다 넣을 것인지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에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텍스트의 폰트들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텍스트 템플릿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인트 되는 글자들이 강하게 표현이 된 것이 많은데요. 텍스트 템플릿을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영상 곳곳에 깨알같이 들어갈 수 있는 폰트들이 정말 예쁜 게 많더라고요. 텍스트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 트렌딩에 있어서 어떤 텍스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렌드에 따라서 할로윈이나 또는 제목에서도 내가 원하는 템플릿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라벨, 자막, 시간,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블로그에 사용할 때 SNS, 말풍선, 음식, 여행, 패션, 스포츠, 3D, 뉴스, 관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수정만 하면 되거든요. 위에 있는 편집 효과 같은 경우는 기본 텍스트를 내가 가지고 와서 거기에 꾸며야 할 색상부터 획, 그림자, 다양한 것까지 글자 자체를 변화를 주는 편집 효과라고 보신다면 텍스트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미 디자인이 되어서 하나의 파일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예쁜 폰트와 색상과 디자인이 된 텍스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편집 효과를 삭제를 하고 여기에 라벨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이 텍스트 템플릿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가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건 템플릿의 유형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글자의 단락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유형에 따라 다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에서는 텍스트 디자인이라고 하고 두 번째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텍스트의 길이도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조정이 가능하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캡컷 어플을 설치해서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자, 보셨나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템플릿의 유형에서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이에요. 즉, 여기에 꾸며져 있는 이런 배경의 색깔이라던가 디자인의 요소들 이런 것들은 다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로지 텍스트 템플릿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글자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크기 부분은 자유롭게 내가 위치를 원하는 곳에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의 내용과 위치, 크기만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오른쪽에서도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거는 글자와 크기 조정뿐이겠죠. 자, 그럼 텍스트의 길이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있죠. 바로 SNS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구독이거든요. 자, 이 템플릿도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텍스트 내용을 수정을 하고 크기도 조정을 하고 위에서 위치 지정까지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이렇게 내가 말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시각화하기 위해서 디자인화된 템플릿을 원한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텍스트 템플릿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텍스트를 선택을 하면 기본이라고 해서 내가 기본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앞에서 보았었던 템플릿도 이 공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누군가 나의 영상을 클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 중에 꼭 빠져서는 안 될 자막을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캡컷 안에서도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 캡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캡컷 PC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캡컷에 들어가면 내가 말하는 이 영상이 있어요. 자동 캡션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언어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영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소개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화가 많이 있는 영상이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저는 강의 영상으로 가지고 왔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캡컷에서 영상 편집할 수 이렇게 인물이 말을 하는 영상에 시각화를 더하기 위해서 자동 캡션을 달아주는데요. 자동 캡션 기능은 텍스트에 들어가면 왼쪽에 자동 캡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게요. 그럼 자동 캡션의 언어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라던가 다른 언어를 원할 때는 여기에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어로 일단 자막을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자막 지우기라는 거는 영상 자체에 이미 자막이 만들어져 있을 때, 즉 여기 타임라인 패널에 자막이 한 번 더 추가가 되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자막을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대로 두고 언어 선택만 하고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법처럼 자막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이 자막을 통일성 있게 디자인의 스타일을 꾸며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막을 전체적으로 클립을 선택을 한 뒤에 전체 적용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시스템 글꼴 부분을 내가 원하는 다양한 글꼴로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티몬체로 글꼴을 선택을 했고요. 디자인을 따로 하지는 않고 이번에는 사전 설정 스타일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이 조금 더 깔끔하네요. 그리고 위치 및 크기 부분에서도 전체 적용이 선택이 된 거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글꼴의 위치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만 선택이 된 게 아니라 자막 생성이 된 모든 부분의 위치도 같이 지정이 된 곳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이 사전 설정에 따라서 배경 부분도 꾸며져 있다는 거, 색상도 흰색이죠. 여기에서도 내가 조금 더 추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서리 부분에서도 둥근 직사각형의 모서리를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사전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을 했어도 부분적으로 수정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텍스트의 스타일을 디자인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해줄 부분은 텍스트에 따라서 오타가 없는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텍스트를 수정하려고 하니 중요한 거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럴 때는 자, 여기 위에 있는 부분에서 더하기 부분으로 쭉 늘려서 자, 내가 보기 편한 타임라인의 크기만큼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하나하나 텍스트를 들어봐야 되겠죠?
캡컷에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캡컷 어플을 설치해서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캡컷에서는 웬만하면 오타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확도가 정말 높은 자동 캡션 기능인데요. 간혹 문장에서 단락에 구별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기법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할 수 네, 간단하니 뒤에 있는 문장으로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편집하려고 하는 위치에 재생해도 위치를 두고요. 여기에서 간단한이라는 것을 지워주고 텍스트의 끝 지점도 이동을 해주고요. 다음 텍스트의 시작하는 점을 앞으로 놔주고 여기에서 간단한이라는 텍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혹시나 글자에 오타가 없는지 텍스트를 수정하는 것도 자동 캡션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영상 편집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음악을 추가해 볼 텐데요. 텍스트만 있는 영상보다는 텍스트와 음악까지 겸비한 영상이 시각적으로 사람들한테 오래 더 내 영상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이겠죠. 오디오를 넣을 때는 맨 위에 오디오 보이나요? 이것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음악과 음향 효과, 저작권, 추출된 오디오, 틱톡 음악이 있는데요. 우리가 추가할 음악은 위에 있는 음악을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양한 주제들이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내가 영상과 어울리는 주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캡컷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음원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미리 듣기를 할 때는 음악 목록에 마우스를 선택해주세요. 네, 이렇게 음악 목록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미리 듣기를 통해서 내가 어울리는 영상을 찾아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미리 듣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파일을 가져올 때는 옆에 있는 더하기를 눌러 트랙에 추가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타임라인 패널에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오디오를 추가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해줄 것은 영상의 길이만큼 오디오의 길이도 맞춰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자, 마우스를 갖다 대어서 영상이 끝나는 지점에 오디오도 재생헤드 위치가 되었죠? 여기서 분할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디오 파일도 하나, 두 개가 되었고요. 뒤에 있는 오디오 파일을 삭제해주면 됩니다. 그럼 영상의 길이만큼 오디오의 길이를 맞춰주는 단계 1단계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은 볼륨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볼륨 조절은 내가 촬영한 원본 영상의 오디오도 자연스럽게 녹음이 되어 있겠죠? 그 원본 촬영의 오디오 볼륨과 내가 음악으로 가져온 오디오 볼륨이 동시에 재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영상에 녹음이 된 오디오와 내가 가지고 음악이 동시에 재생이 되니 음악 자체에 분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 조절이 꼭 필요한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본에 있는 오디오를 아예 없애주고 내가 가지고 온 음악만 넣어줄 때, 그럴 때는 타임라인에서 내가 가지고 온 미디어 파일 왼쪽에 보면 오디오 음소거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미디어에 있는 오디오 파일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온 음악만 들리게 되겠죠. 이렇게 원본 파일의 음악은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온 음악만 넣어서 깔끔하게 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촬영한 영상의 오디오와 음악으로 가져온 오디오의 볼륨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즉, 내가 촬영한 원본에 있는 오디오를 생동감 있게 편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촬영한 영상의 볼륨은 크게 하고 내가 가지고 온 음악은 잔잔하게 들릴 듯 말 듯 배경음악으로 볼륨을 낮춰주시는 방법이거든요. 아까 미디어 파일에 있는 오디오를 음소거 했잖아요. 이것을 해제를 해주면
원본의 파일에 들어간 오디오는 그대로 재생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음악으로 가져온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타임라인에 있는 오디오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기본에서 볼륨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왼쪽으로 볼륨을 조절을 하면 오디오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오디오를 볼륨을 키워주고 싶어요. 그러면 오디오의 볼륨 크기가 커질수록 오디오의 볼륨도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을 할 때는 타임라인에 있는 오디오 클립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서 기본에 들어가 볼륨을 약하게 할 것인지 강하게 할 것인지 볼륨 조절을 여기서 진행을 해주면 좋고요. 그 아래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있는데요. 텍스트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오디오도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고 오디오가 마무리돼서 사라질 때도 자연스럽게 오디오가 사라지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입니다.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키울수록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페이드 아웃도 오른쪽으로 숫자를 키울수록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는 기능인데, 이 페이드 인과 아웃을 선택을 하니 타임라인은 오디오 패널 부분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는 거 보여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페이드 인과 아웃을 조절을 했을 때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음악이 아니라 음향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효과는 우리가 간단하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짧게 나타나는 효과음이죠. 마찬가지로 음향 효과를 선택하면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음향 효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악기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리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제에 관련되어서 다양한 음향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내 영상에 포인트 되는 자막이 나왔을 때 음향 효과와 함께 사용한다면 더 시청자들로부터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재생 헤드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음향 효과도 이 부분에 들어갔겠죠. 저는 텍스트 바로 아래에서 함께 음향 효과가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텍스트 위치 있는 곳에 재생 헤드 놓고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음향 효과의 오디오 클립을 아래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삽입을 하는 만큼 타임라인에 있는 패널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오디오는 아래로, 미디어와 텍스트는 위로 타임라인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영상 편집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미디어도 가져오고 원하는 텍스트도 넣고 음악과 음향 효과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건 뭘까요? 바로 내 PC에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저장하는 과정은 위에 있는 내보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보내기 옆에 내가 가지고 있는 PC 어느 공간에 위치를 지정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 주셔야 되거든요. 폴더 모양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저장할 폴더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목 부분도 이렇게 영상의 제목도 지정을 해주고요. 동영상 내보내기하고 오디오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내가 완성한 동영상 자체를 내보내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오디오 클립도 따로 분리를 해서 오디오 파일로 만들고자 할 때는 오디오 내보내기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동영상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의 음악과 효과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해상도 부분인데요. 화살표를 눌러주면 숫자가 낮아질수록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화면의 화질이 저화질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고화질의 해상도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해상도를 높일수록 파일의 저장 공간은 더 커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1080p부터 4K까지 진행이 가능한데요. 4K로 지정을 한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영상이 PC에 저장이 됩니다.